안녕하세요, 복루입니다. 오늘은 25년 11월 15일 오전 12시 14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제가 생각하는 대략적인 바닥은 나와서 그래서 영상을 지금 빠르게 찍어서 바로 영상 올리려고 지금 촬영을 들어갔고요. 그리고 비트코인 30분, 테더 30분, 비트코인 4시간, 그리고 큰 그림 이렇게 보고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고 마치는 걸로 할게요. 그래서 오늘도 복귀 내용부터 가서 보겠습니다. 전에 영상에서 복리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죠. 저는 파동 쪽으로 이렇게 본다. 봤을 때 항상 올라가든 내려가든 세 개의 파동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한 파동, 여기 두 개, 이렇게 세 개, 이렇게 보면은 말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왜 말이 안 되냐?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최소 못해도 이 가운데 있는 3파동이 1파보다 길거나 아니면 5파동보다 무조건 길어야 된다. 그래서 이게 파동에서 절대로 위배되면 안 되는 법칙이거든요. 절대적으로 파동 3파가 어때요? 1파 또는 5파 둘 중 하나보다 길어야 한다. 즉 파동에서 3파동이 가장 짧을 순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어려운 말이, 이게 이 말을 그냥 한 줄 요약하면은, 파동에서 상승 파동이든 하락 파동이든, 상승으로 가는 3파든 하락으로 내려가는 하락 3파든 3파동이 가장 짧을 수가 없다 이거죠. 1파보다 길거나 또는 5파동보다는 무조건적으로 길어야 된다. 둘 중 하나보단 길어야 된다. 즉 세 번째 파동이 가장 짧을 수는 없다.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봤을 때 이 세 번째 파동이 가장 짧아요. 세 번째 파동이 가장 짧다. 길을 재보면 1파가 대략 4.7%, 그죠? 3파가 대략 몇 프로? 4.3%. 그리고 5파가 가장 깁니다. 5파가 이때 가장 길었죠. 4.7%, 3파가 4.3, 5.8이었어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 이 3파동이 가장 짧은 게 파동 쪽으로 맞지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런 식으로 그냥 어때요? A, B, C로 내려오고 한번 X로 올라갔다가, 그리고 나서 또 마지막 여기서 A, B, C 한 파동 더 내려가는, 길게 내려가는 뭐 파동이 남아있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C로 좀 길게 내려가는 파동이 남아있지 않겠냐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고, 지금 그대로 좀 흘러가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한 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게, 이때 대략 0.5에서 0.618 이 선을 넘을 수 있냐, 이걸 말씀드렸거든요. 0.5에서 0.618, 0.5에서 0.628 구간을 넘어서 얘가 올라온다면 찐상승으로 가는 거고, 여기 구간을 미처 못 넘고 하락하는 움직임이 보인다면 한 파동 더 내려갈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한 파동 더 내려갈 거다. 근데 결론적으로는 제가 예상한 것과 조금 다르게 흘러갔죠. 0.5, 0.628 되돌림도 주지 못하고, 0.5, 0.628 되돌림도 주지 못하고 대략 0.382 구간 찍고 하락했습니다. 반등이 제가 생각한 범위까지 오지 않았고 결국에 하락했다. 근데 결론적으로는 제가 봤던 게 맞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봤던 게 맞았다. 0.5, 0.618 구간까지 오더라도 저는 한 번에 빠지는 하락이 있을 거다라고 봤거든요. 근데 0.5, 0.618에서 하락하는 게 아닌 어디서 하락을 해줬다? 대략 0.382, 100.2K, 0.382 구간까지 오고 나서 하락하는 그림이 나왔습니다. 하락하는 그림이 나왔고,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여러분들한테 또 말씀드렸죠. 어떤 식으로 테더 차트로 봤을 때, 테더 도미넌스 차트로 봤을 때 최소 못해도 테더 도미넌스 얘도 봤을 때 이게 말이 안 된다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러면 또 3파 얘가 제일 짧아요. 올라가는 상승 3파동이 가장 여기서 짧다. 테더 차트로 봤을 때도 비트코인도 그렇고 테더도 그렇고 3파가 가장 짧다. 테더로 봤을 때도 한 번 더 올려쳐주는 그림이 있을 거다라고 봤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구간을 찍어야 된다. 어디? 검은색 라인을 찍어줘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크게 봤을 때 검은색 라인이 어디냐?
여기입니다. 여기서부터 고점에서부터 검은색 최고점에서부터 하락이 나왔죠. 그리고 여기 검은색 최고점에서 또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첫 번째 고점과 두 번째 고점을 이으면 이런 식으로 세 번째 고점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세 번째 고점도 나올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첫 번째, 두 번째 고점을 이렇게 이으면 이런 식으로 세 번째 고점도 나옵니다. 그래서 검은색 선을 한번 그어봤어요. 여기서부터 검은색 선을 고점을 잇고 여기서 검은색 선 고점을 잇고 그러면 정확하게 여기서 정확하게 고점을 친 게 보입니다. 여기서 정확하게 고점 친 게 보인다. 그래서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검은색 고점을 쳤습니다. 세 번째 검은색 고점을 친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파동 여기서부터 크게 빠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큰 그림에서 크게 빠질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도 똑같다. 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빠지는 첫 번째 파동이 나왔고, 그죠? 1파가 나왔고, 그 다음에 또 여기서부터 크게 빠지는 대략 3파동이 나왔고, 그리고 여기서부터 또 크게 빠지는 마지막 5파동으로 크게 빠지고 시즌이 끝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항상 파동은 올라가든 내려가든 하락 3파 또는 상승 파동 3개 이런 식으로 움직이니까 올라갈 때 1-3으로 올라가고 내려갈 때 1-3으로 내려가니까 여기서도 제가 봤을 때 이렇게 보는 거죠. 큰 그림에서 여기서 내려온 게 1, 2, 3, 4 마지막 5파로 내려가지 않겠냐. 그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려온 게 이게 1파고 올라간 게 2파, 3파, 4파, 그리고 5파 진행 중이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내려온 게 1파동,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려온 게 대략 3파동, 그리고 마지막 여기서부터 여기 내려오는 게 이제 마지막 5파가 남았다. 5파동이 남았다. 그래서 마지막 이런 식으로 파동이 마무리가 되지 않겠냐. 3개의 파동이 만들어지고 나서 그리고 나서 시즌이 끝나지 않겠냐라고 저는 지금 큰 그림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더 30분 차트로 봤을 때도 지금 검은색 고점 3번 쳤다. 그래서 여기서 하락한다면 마지막 하락 5파가 시작될 것이다. 마지막 하락 5파의 시작점이 되지 않겠냐라고 지금 좀 전 차트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심플하게 여기서부터 1파, 여기서부터 3파동, 여기서부터 마지막 5파동으로 파동이 마무리가 되고 전체 파동이 마무리가 되고 시즌이 종료되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삼각수렴이 좀 나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삼각수렴이 이런 식으로 상수렴이 나온다. 그래서 이렇게 1, 2에 3, 4에 마지막 5파로 마무리가 되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보고 있다. 그래서 명확하게 30분 차트로 테더 차트로 봤을 때 30분 차트로 봤을 때 명확하게 검은색 고점을 쳤고요. 검은색 고점을 쳤고 그리고 30분으로 쪼개서 보면 30분 차트로 테더 차트 쪼개서 보면 명확하게 쐐기형이 나옵니다. 명확하게 쐐기형 차트가 나옵니다. 보여드릴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고요.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쐐기형 차트가 그려집니다. 그죠? 여기서부터 어떻게 올라갔어요? 이런 식으로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올라갔다 내려오고 올라간 쐐기형 차트가 보여집니다. 그리고 나서 현재 쐐기형 차트를 하방으로 이탈했어요. 쐐기형 차트 하방 이탈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그냥 머리에 집어넣어라, 공식으로 머리에 집어넣어라 뭐예요? 상승 쐐기형 패턴이 출현했다. 이 말은 즉슨 뭐냐? 고점이 출현했다. 곧 추세가 하락으로 전환될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외우라고 말씀을 드렸고, 반대로 하락 쐐기형 패턴이 출현하면 어떻게? 지금 저점이 출현했다. 그래서 곧 추세가 상승으로 전환될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그냥 공식으로 외우라고 했습니다. 공식으로. 상승 쐐기형 패턴이 출현하면 고점이 출현했구나. 이제 곧 추세가 하락으로 하방으로 내려갈 거다. 하락 쐐기형 패턴이 출현하면 저점이 출현했구나. 이제 곧 추세가 상승으로 상방으로 전환돼서 큰 상승이 나오겠구나 라고 머릿속에 그냥 공식으로 외우라. 1 플러스 1은 2죠? 1 곱하기 1은 2입니다. 1이죠? 그죠? 1 곱하기 0은 0이에요. 그냥 곱하기 덧셈 뺄셈 사칙 연산처럼
그냥 이거는 머릿속에 집어넣어라 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지금 상승 쐐기형 패턴이 잡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상승 쐐기형 패턴이 현재 제 눈에 출현을 했습니다. 포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승 쐐기형 이런 식으로 하방으로 크게 내려갈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하방으로 크게 내려갈 거고, 그래서 저는 어디서 반익절을 좀 해줄 거냐, 저는 선물 매매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간중간에 무조건 익절을 날려요. 그럼 전 여기, 그리고 여기 지지라인, 또 여기 지지라인, 그죠? 또 지지라인, 그리고 내려온다면 여기서 그래도 어느 정도 익절을 좀 할 예정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크게 내려온다면 여기서부터는 어느 정도 좀 익절을 할 예정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 둘, 셋, 넷, 5번 칩니다. 이것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이것도 패턴적으로 외워라. 어떤 걸 외우라고 했습니까? 4-5 법칙. 복리가, 이거는 제가 만들어낸 겁니다. 어디서 주워 들은 게 아니고 이거는 제가 만든 거다. 4-5 법칙이 있다. 이게 뭐냐? 대략 지지 라인이든 또는 저항 라인이든 4번 또는 5번 두드리면, 터치하면 결국에는 뚫린다. 결국에는 뚫린다. 이거죠. 지금 봤을 때 여기서 한번 받아줬고, 2번, 3번 받아줬고, 4번 받아줬죠? 내려오면 5번 받아주는 게 돼요. 결국에는 5번 받아주는 척하고 하방으로 뚫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 더 크게 뚫릴 거라고 보고 있어요.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 더 크게 하락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테더 차트로 봤을 때 테더 도미넌스가 더 크게 이런 식으로 쏟을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럼 비트코인은 엄청나게 올라갈 겁니다. 비트코인은 엄청나게 올라가면서 코인 부장이 다시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선물 매매를 하기 때문에 여기서 어느 정도 분할 익절을 날릴 거예요. 여기서 어느 정도 분할 익절을 날리고, 그리고 명확하게 이렇게 쏟는 그림이 나오면, 명확하게 이렇게 쏟는 그림이 포착이 되면 그때 다시 저는 롱을 추매할 예정입니다. 롱을 추가 매수할 예정이다. 이렇게 쏟는 거 보고 명확하게 확실히 된다면 여기서 익절한 물량, 이 구간에서 익절한 물량을 이렇게 확실하게 쏟는 그림이 나왔을 때 여기서 롱 추가 매수를 더 할 예정이다. 저는 이렇게 선물 매매를 하면서 한 번에 크게 먹을 생각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한 번에 크게 먹을 생각을 절대 하지 않는다. 왜? 제가 모르는 방향성이 나올 수 있고, 제가 모르는 패턴이 나올 수도 있고, 제가 읽지 못한 추세가 터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적으로 어때요? 수익 실현을 해 놓고 난 다음에 그래야 좀 마음이 놓여요. 왜? 수익 실현을 하고 스탑로스를 내 평단가에 걸면은 어차피 올라와서 내 평단가를 건드리면 스탑로스 포지션이 종료되겠죠. 하지만 여기서 이미 저는 수익 실현을 1차 수익 실현을 했기 때문에 저는 손해가 아니에요. 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려오는 걸 먹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미 수익 실현을 먹었기 때문에 제 차 꼬리 말고 올라간다 하더라도 제 방향성이, 제가 읽지 못하는 방향성이 터져가지고 결국에는 제가 틀린 그림으로 간다고 치더라도 결국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수익 실현을 해놨기 때문에 저는 손해보는 게 일절 없다. 오히려 저는 수익으로 매매를 마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테더 차트가 여기까지 내려온다면 저는 1차 수익 실현 할 겁니다. 여기서 1차로 수익 실현 할 거예요. 수익 실현을 할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런 식으로 확실하게 여기 지지라인이 뚫리는 거 보고, 초록색 지지라인이 아마 뚫리면은 진짜 많이 쏟을 겁니다. 초록색 지지라인이, 여기 라인이 뚫리면 여러분들 진짜 많이 쏟을 거예요. 그러면은 저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쏟는 거 확실하게 생각이 들 때, 그때 저는 롱을 추가 매수할 예정입니다. 롱 추매할 예정이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롱을 추가 매수하고 일단 여기서는 수익 실현을 확정적으로 낼 겁니다. 수익 실현을 확정적으로 낼 거다. 확정적으로 수익 실현을 낼 거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좀 여러분들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4시간 차트도 봤을 때 명확하게 이런 식으로 상승 다이버전스 출현했죠. 비트코인 4시간 차트로 결국에는 여기서부터 RSI가 올라갔고 비트코인 저점은 내려갔습니다. 명확하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검은색으로 바꿀게요. 검은색으로 바꿔서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때요? 비트코인 저점은 내려갔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비트코인 RSI의 저점은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뭐가 또 출현하냐? 4시간 차트로 봤을 때 상승 다이버전스 출현했고요. RSI 바닥 구간이고요. 머니플로우 인덱스 바닥 구간입니다. RSI도 바닥이고요. 머니플로우 인덱스도 현재 거의 바닥 구간에 도달했죠. 여기가 중심선이라면, 여기가 중단이라면, 여기가 중심선이라면 지금 머니플로우 인덱스도 이 하단선에 지금 가깝죠. 그래서 머니플로우 인덱스도 바닥이고 RSI도 바닥이고 심지어 RSI 상승 다이버전스도 걸렸고 중첩으로. 그래서 저는 명확하게 지금 바닥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바닥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저는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어디까지 물량을 좀 받을 예정이었냐? 저는 물량을 여기 93에서 91K 여기까지도 오면은 저는 물량을 한 번 더 추가 매수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청산가를 대략 한 60에서 지금 70K 정도 맞추려고 했어요. 70K 정도 맞출 예정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제 평단가는 대략 97,800 정도 되고요. 그리고 청산가는 대략 51K 정도 됩니다. 청산가는 대략 51K 정도 된다. 그래서 비트코인 제 평단가는 97,800, 그리고 청산가는 대략 51K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마지막 한 번 더 91에서 93 여기까지 오면은 한 번 더 물량을 받아가지고 롱 추매를 할 예정이었다. 그래서 청산 가격을 대략 60에서 70K 정도 맞출 예정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안 오고 그냥 올라갔으면 합니다. 웬만해서 여기 안 오고 올라가는 게 좋다. 여기까지 두드리는 거는 앞자리 팔자도 볼 수 있기 때문에, 팔자도 보러 갈 수 있는 거의 89K, 88K 여기까지 떨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지 않고 그냥 크게 올려줬으면 합니다. 크게 올려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지만 저는 현재 선물 매매를 주력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현물 같은 경우는 진짜 한 40%, 50% 이렇게 물린 거 있어요. 40%, 50% 물린 거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그렇게 물린 거 빼고는 거의 다 좀 정리했습니다. 거의 다 좀 정리했고요. 선물 매매로 지금 한마디로 다 옮겨가지고 현물 다 팔고 선물로 USDT 바꿔가지고 선물 매매를 주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이번 장세 와가지고 돈을 벌진 못했습니다. 오히려 돈을 잃으면 잃었지 돈을 벌진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오히려 원금을 조금 복구하고 있습니다. 원금을 좀 복구하는 중이다. 그래서 이번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알트코인에 좀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것도 현물을 좀 담긴 했는데 대다수 좀 괜찮아 보이는 알트코인을 여러 개 선별해가지고 들어갔는데, 알트코인이 이번 장세에서 좀 개박살 났잖아요. 그죠? 개박살 나가지고 그래서 깨달은 게 알트코인은 일절 건드리지 않을 예정입니다. 알트코인은 저는 이제부터 제 인생에서 알트코인은 절대 하지 않고요. 차라리 비트코인 선물 매매를 해가지고 배율을 크게 높일지언정 저는 알트코인은 건드리지 않겠다.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선물 매매를 주력으로 하고 있고, 현물 같은 경우는 당연히 한 50% 이상 물리는 거는 지금 홀딩 중입니다. 그거는 솔직히 제가 봤을 때 빼기도 좀 뭐해가지고 50% 이상 물린 거는 좀 홀딩 중이다.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할 거예요, 본인님?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시즌 종료가 되면은 그게 차라리 휴지 조각 되는 것보다 빼는 게 맞겠죠. 빼는 게 맞으니까. 그래서 저는 시즌 종료가 어떤 식으로 좀 봤냐, 앞자리 대략 한 8자 보러 가면 끝난다 보고 있거든요. 90K 여기서 제가 마지노선으로 보는 게 대략 93, 91 여기까지도 봤어요. 진짜 많이 타협을 해서 제 자신과 타협을 좀 많이 해가지고 여기까지 좀 봤어요. 여기까지도 내려오고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여기까지 좀 타협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여기까지 오진 않았고, 그리고 비트코인이 어떻게 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지만 저는 앞자리가 8자로 바뀌면은 거의 시즌 종료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알트코인을 50% 물린 거,
그냥 다 던질 예정입니다. 50% 이상 물린 거 다 던질 예정이다. 그래서 앞자리 팔자 보러 가면은 다 던질 예정이었고, 비트코인 롱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냥 일자로 떨어지는 건 없어요. 이렇게 그냥 일자로 쭉 떨어지는 건 절대 없어요. 여기서부터 어느 정도 크게 반등을 줄 거라고 보고, 이 반등을 줬을 때 탈출하던지 아니면 수익 실현으로, 약간의 수익 실현으로 나올 예정이었습니다. 좀 분위기가 쎄하면. 지금 같은 경우는 저는 나쁘지 않은 상태라고 봐요. 나쁘지 않다. 테더 차트로 봤을 때는 나쁘지 않은 상태다. 테더 차트로 봤을 때 지금 봤을 때 검은색 선 맞고 하락을 해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봤을 때는 나쁘지 않은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숏보다는 롱을 저는 더 보고 있습니다. 숏보다는 롱을 보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상승이, 복르님 이번 상승이 그러면은 126K를 넘는 상승인가요? 라고 했을 때 저는 가능성은 있다. 가능성은 충분하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가능성이 대략 몇으로 보내요 할 때 저는 6대4 보고 있습니다. 6대4. 126K를 넘을 확률, 한마디로 불장 올 확률이 대략 60%, 그리고 시즌 종료다가 대략 40% 정도 보고 있어요. 그래서 불장 온다 대략 60%, 시즌 종료다 대략 40% 보고 있다. 퍼센트로 말씀드리면, 그죠? 항상 어떤 걸 고르더라도 100%라는 없습니다. 100%라는 없고, 진짜 제가 확신이 들면, 정말로 확신이 든다면 저는 대략 8알에서 9알 봅니다. 8알에서 9알로 올라갈 거예요, 하락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드리거든요. 근데 지금 봤을 때는 저는 확신이 없습니다. 진짜로 126K를 넘는 부장이 진짜로 올 수 있을까? 알트코인 부장이 올 수 있을까? 라고 봤을 때 저는 그래도 반보다 50% 확률보다는 저 높게 쳐가지고 한 6대4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장이 올 수 있다, 126K를 넘는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알트코인 불장이 올 수 있다, 그게 대략 60%, 그리고 시즌 종료다라는 거에 40% 정도 걸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로 확실히 들면 8알에서 9알 정도 얘기합니다. 8알에서 9알 정도 올라갈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강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여기서 불장이 올 수 있을까요? 126K를 넘는 상승이 나올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다. 하지만 불장 올 수 있다 60%, 시즌 종료다 40% 볼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애매모호하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 저조차도 확실하게 확신이 들지 않습니다. 저조차도 코인 불장이 오든 126K 넘는 상승이 나오든 확실하게 여러분들한테 강하게 어필을 해드릴 수가 없어요. 저는 미래를 보는 사람이 아니고, 그렇다고 비트코인을 핸들링하는 세력도 아니기 때문에, 뭐 내부자 정보도 없기 때문에, 한낱 개미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냥 퍼센트로 따져보면 수학적으로 한번 너의 마음을 표현해봐라, 이렇게 저한테 질문하신다면 한 6대4 이렇게 본다,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30분 차트, 테더 30분, 비트코인 4시간 보더라도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결론을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큰 하락에는 큰 상승이 뒤따른다. 반대로 어때요? 큰 상승에는 큰 하락이 뒤따른다. 이거는 불변의 법칙입니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 지구에 있으면 중력이 작동해서 중력이 적용이 돼가지고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 무조건 큰 상승에는 큰 하락이 뒤따르고요, 큰 하락에는 큰 상승이 뒤따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부터 107K에서부터 여기까지 큰 하락이 나왔죠. 최소 못해도 이 하락에 대한 되돌림 반등은 나올 거라 보고 있습니다. 107K에서부터 나온 이 하락이 최소 못해도 0.382, 0.382가 99K까지 올라온다거나, 또는 0.5, 100K까지 올라온다거나, 또는 0.618, 102K까지 올라온다거나, 그래서 이 큰 하락, 107K에서부터 내려온 이 큰 하락에 대한 되돌림 반등 0.382까지 오거나 0.5까지 오거나 또는 0.618까지 올라온 다음에 그 다음에 시즌 종료가 돼도 되었지, 그냥 일자로 쭉 빠지는 건 없습니다. 일자로 그냥 이렇게 쭉 빠지는 건 없다. 절대적으로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없지만 이런 식으로 빠질 수는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일자로 빠지는 거 있죠. 이거는 여러분들 이렇게 일자로 빠지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일자로 빠지는 거, 이거는 여러분들 이건 세력들의 장난질입니다. 이건 세력들이 장난질 친 거예요. 장난질. 이런 장난질이 나옵니다. 세력들의 장난질이에요. 이거는 이때가 언제예요? 트럼프가 중국 관세 가지고 장난질 친 겁니다. 이때 내부자들은 돈 진짜 많이 벌었어요. 이때 트럼프 최측근 그리고 트럼프 일가, 그런 내부자 정보, 내부자 거래를 아는 사람은 여기서 엄청나게 돈을 떼돈 벌었습니다. 왜? 이렇게 크게 내려 꽂을 걸 미리 알고 있거든. 왜? 걔네들이 비트코인을 움직일 수 있는, 비트코인에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세력이기 때문에, 그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차트를 그리지 않고 반등 없이 이렇게 일자로 빼는 경우는 없어요. 거의 없어요. 이거는 진짜로 1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1년에 뭐 2번 나올까 말까? 365일 중에 한 번 내지 2번 나올까 말까 하는 움직임입니다. 이렇게 빠지는 경우는 진짜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런 식으로 빠지잖아요. 어떻게 빠집니까? 빠질 때도 그냥 일자로 빠지는 게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럼 여기서 또 크게 올라오겠죠. 크게 올라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여기서는 숏보다는 롱이, 물려도 롱으로 물리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숏보다는 물려도 롱으로 물리는 게 맞다. 시즌 종료라 할지라도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온 후에 시즌이 종료되는 거지, 그냥 일자로 빼는 건 절대 없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현재 큰 하락에는 큰 상승이 뒤따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롱이 절대적으로 우세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결국에는 시즌 종료라 할지라도 큰 반등은 나오고 하락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큰 반등은 나오고 하락을 할 것이다, 이렇게 좀 저는 차트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한테 빠르게 정보를 전달해드리고자 오늘 영상을 찍었습니다. 오늘 25년 11월 15일 오전 12시 41분이고요. 오늘도 영상 여기까지 찍고 마친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